옥스퍼드 제 연구실을 찾은 일본 대표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은 영원한 G7이며 한국이 우리 자리를 대신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요. 그 기세등등하던 오만함이 처참하게 꺾이는 데는 딱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G7 리스트에서 일본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압도적인 수치로 독식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내각은 이미 일본은 끝났다, 한국을 잡아야 산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믿기 힘든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가 400년의 세월을 간직한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실 유리에 부딪히며 기분 나쁜 파열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오래된 종이의 쿰쿰한 냄새와 연구실 구석에서 쉼없이 김을 내뿜으며 끓고 있던 홍차의 쌉싸름한 향기가 공기 중에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죠.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을 천장까지 가득 채운 고서들의 가죽.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엄숙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5년 넘게 국제 정치와 비교 문화학을 연구하며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분석해온 에드워드 헌팅턴 교수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명운을 지표로 환산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제 평생의 업이었죠. 수만 명의 학생들 앞에서 강연하고 각국 정부의 핵심 자문에 응하며 제가 뼈저리게 배운 진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추잡한 정치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데이터만이 냉혹한 국제사회의 진실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제 평온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나타난 이들은 영국 총리실의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검은 정장 차림의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손에는 1급 기밀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들이 내민 의뢰는 간단하면서도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 파괴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고 부패한 체제인 G7을 완전히 해체하고 2026년 현재의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미래 잠재력만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국가 서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전 세계의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연구의 절대적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국가의 국기와 이름을 가린 채 오직 숫자와 코드로만 분류된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연구실로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일본의 고위 관료들과 학계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분석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며 연구실의 공기를 흐려놓았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며 G7의 영원한 핵심 멤버라는 사실을 제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영광에 취한 자부심과 동시에 급격히 추락하는 현실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책상 위에 놓인 아직 빈칸인 보고서를 가리키며 비열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 위대한 일본을 따라잡는 건 1000년이 걸려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며 한국은 그저 일본의 뒤를 쫓아오는 조잡한 아류일 뿐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오직 데이터만이 발언권이 있으며 그 어떤 정치적 고려나 과거의 향수도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말이죠. 그들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거친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저는 본격적으로 숫자의 거대한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인구 구조와 국내 총생산 그리고 첨단 기술 특허와 국방력까지 모든 세부 지표를 슈퍼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국가의 이름을 지우고 오직 숫자로만 구성된 무미건조한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복합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과 인공지능 원천 기술, 그리고 방위 산업의 제조 능력까지 현대판 국력의 핵심 요소들을 꼼꼼히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나는 수치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이미 기존 강대국들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와 방산 분야에서의 성장세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거침이 없었죠. 반면 일본의 지표는 멈춰버린 고물 시계처럼 모든 영역에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나라와 미래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나라의 격차는 이미 숫자로 잔인하게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손끝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질 만한 경악스러운 결과가 도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비웃고 무시했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의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최종 확정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느덧 옥스퍼드의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거룩한 신호 같았죠. 저는 밤을 꼬박 새워 모든 지표를 수백 번 다시 검토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실수한 것이 있나 싶어 통계의 오차 범위를 무한히 좁혀가며 다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단 1mm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밀하게 분석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은 더욱 선명하고 거대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미래 기술의 표준을 주도하는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 숫자로 정교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G7이라는 낡은 틀에 가두기에는 너무나 커버린 거인이었습니다. 드디어 2026년 새로운 세계 질서를 담은 최종 순위가 프린터기를 통해 한 장씩 출력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따뜻한 잉크 냄새를 풍기며 나오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낡은 지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가장 높은 곳에 어떤 깃발이 승리의 상징처럼 꽂히게 될지 저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지를 직접 받아둔 일본 관료들의 표정은 얼마나 처참하게 일그러졌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단숨에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압도적인 지표는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G7 탈락이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둔 일본의 처참한 붕괴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의 독주 체제. 그 충격적인 데이터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연구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오직 슈퍼컴퓨터의 냉각팬이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공기 중에 진동하며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창밖의 비는 그쳤지만 옥스퍼드의 자욱한 새벽 안개가 유리창을 가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에 갇힌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붉은색 실로 봉인된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제가 뽑아낸 2026년의 세계 질서를 송두리째 뒤바꿀 잔인하고도 정교한 성적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종이 몇 장에 담긴 숫자들이 잠시 후면 한 나라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나라의 위대한 시대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후 약속이라도 한 듯 어제 보았던 일본 관료들이 다시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어제의 불쾌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승전보를 기다리는 당당한 장군들처럼 거만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본 수석 관료는 제게 비단으로 감싼 값비싼 만년필을 선물이라며 호의적으로 내밀더군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G7의 당당한 주인이며 제가 그 사실을 보고서에 화려하게 적어두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일본이 닦아놓은 기술적 토대 위에서 노는 아이들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번 보고서가 발표되면 전 세계가 다시 일본의 지도력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오만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제가 한국의 데이터를 너무 높게 평가했을까봐 걱정된다며 넌지시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제 찻잔만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마침내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의 봉인을 뜯어 그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선명하게 적힌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 안의 공기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관료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데는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상단에는 2026년 국가별 핵심 국력 종합 지수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아니 상상하기 싫어했던 숫자들이 거대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경악시킨 것은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공급망 점유율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무려 7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 연산 장치와 데이터 센터가 한국의 허락 없이는 단일 초도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세계 통제권을 의미하는 수치였습니다. 반면 과거 가전 왕국이라 자부하며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점유율은 한 자릿수 미만으로 처참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추락해 있었죠. 일본 관료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헌팅턴 교수님, 이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우리 일본의 소재 부품 기술력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우리가 한국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저는 차갑게 그를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매뉴얼을 따지고 절차를 논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한국은 20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단숨에 쏟아부어 전 국토를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혈류인 반도체는 한국이라는 심장에서만 펌프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그토록 외면해 온 2026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데이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잔인하게 이어졌습니다. 차세대 방위 산업 지표에서 한국은 유럽 전체 국가를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정밀 타격, 무기 생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과 동유럽의 지역마다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가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표준이 되었고, 심지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 자신들의 낡은 군함을 수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조선소에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방위산업은 구식 설계와 비효율적인 생산 체계에 갇혀 자국 군대의 수요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적힌 최종 판정 문구는 일본 관료들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판정 결과 일본, G7 체제 유지 부적합 및 퇴출 권고. 한국, 새로운 세계 질서의 유일한 2강 체제 파트너 선정. 일본 수석 관료는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그 안에는 광기 어린 부정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같은 근본 없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 위대한 제국을 대신한단 말입니까? 이건 조작입니다. 영국 총리실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당신의 교수직을 걸게 만들겠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는 국가의 이름에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35년간 배운 학문의 위험이자 진실이니까요. 바로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특수 보안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영국 총리실 내각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은 뒤 평소의 차분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헌팅턴 교수, 지금 당장 다우닝가로 오게. 총리께서 이 보고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셨네. 지금 내각 전체가 패닉 상태야. 일본과의 모든 경제 협력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이 순간 전용기를 띄워서라도 한국으로 날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네. 우리가 한국을 놓치면 영국은 2026년 이후의 역사에서 지도상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런던 전체를 휩쓸고 있단 말일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국의 최고위층들이 내뱉는 당혹감과 절박한 숨소리는
제 앞에 앉아 울부짖는 일본 관료들의 비명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세계의 권력 지도는 제 연구실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침몰하는 배의 낡은 난간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고, 영국을 포함한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생존을 위해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료들은 연구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던 한국이 이제는 자신들의 국가, 존망을 결정지을 생사여탈권을 쥔 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들을 차가운 연구실에 남겨둔 채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빗물이 씻겨 내려간 옥스퍼드의 교정을 걸어 나오며 저는 한 가지 거대한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을 이토록 괴물 같은 존재로 성장시킨 것일까? 단순히 돈이 많고 기술이 좋다는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들만이 가진 독특하고도 강력한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총리 관저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국에 관한 1급 기밀 문서를 다시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한국인들만이 가진 피와 눈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을까요? 일본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힘, 그리고 전 세계 정보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생존 비밀과 기밀 안보 보고서에 담긴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하나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영국 총리 관저로 향하는 검은색 전용 차량 안에서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진 런던의 거리는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세차게 돌아가는 와이퍼 소리만이 차 안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제 무릎 위에는 옥스퍼드에서 가져온 붉은색 실로 봉인된 1급 기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G7 국가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아니 어쩌면 영원히 모르고 싶었을 한국의 진짜 힘의 근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의 세계는 이미 우리가 알던 상식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 있었고, 그 이탈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 가방의 촉감을 느껴보았습니다. 차가운 가죽의 질감이 마치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냉철한 기술 패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서류의 표지에는 영국 정보국과 국방부가 지난 3년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해낸 보고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협적 성장과 생존 프로토콜에 관한 분석 보고서. 이것은 단순한 경제 수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개조하여 세계의 포식자로 거듭났는지를 기록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경이로운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차량이 다운인가 10번지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박동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볼 때마다 느껴지는 압박감은 35년간 학문의 길을 걸어온 저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에너지 자립에 관한 비밀 조항이었습니다. 자원 하나 나지 않고 주변국들에 둘러싸여 에너지를 구걸해야 했던 그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거머쥐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국은 소형 모듈 원자로와 인공, 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기술에서 이미 세계의 임계점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환경 규제와 복잡한 정치적 논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특유의 속도전으로 전 국토를 거대한 에너지, 실험실이자 생산 기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기술에 집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혈액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배함으로써 전 세계 공급망의 목줄을 쥐는 전략을 택한 것이죠. 보고서에는 영국 내각이 가장 우려하며 밑줄을 쳐놓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술 허락 없이는 유럽의 그 어떤 첨단 공장도 가동될 수 없는 암흑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거 대영 제국이 석탄과 증기기관으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2026년에 한국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량이 마침내 총리관저 앞에 멈춰섰습니다. 우산을 받쳐 든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 저는 회의실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뇌부들은 사색이 된 채 대형 모니터에 떠오른 한국의 지표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죠. 재무장관은 제가 들고 온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어내려가더니 이내 손을 떨며 제게 물었습니다. 헌팅턴 교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작은 나라 한국이 정말 맞습니까? 이들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어요. G7이라는 이름표는 이들에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장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 현황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핵심 전략 자산의 분포도를 띄웠습니다. 화면 가득 메워진 붉은 점들은 이미 유럽의 동부 전선과 중동의 요충지,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안보 핵심 거점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시스템을 사들인 국가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적 노예가 되거나 혹은 한국이 보장하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안보, 우산 아래로 기꺼이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며 팩스와 도장 문화를 버리지 못했던 일본의 기술력은 실전에서 단련된 한국의 압도적인 물리적 힘 앞에서 한낱 종이 조각처럼 힘없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는 전 세계 정보기관이 경악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전 국민의 디지털 데이터를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네트워크로 연결해 외부의 공격을 빛의 속도로 차단하는 동시에 발원지를 초토화하는 독자적인 보복 체계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수십 년간 매달려도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초연결 사회의 실체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차 질식할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과 우주 항공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국이 수백 년간 쌓아온 해상 강국의 지위를 한국은 단 20년 만에 위협하고 있다니. 이건 역사의 지독한 농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처절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실존적 공포를 기술 혁신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생존은 곧 승리였고, 그 승리를 위해 민족 전체의 유전자를 국가적 위기 상황에 최적화되도록 개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영국 총리조차 말을 잃게 만든 가장 충격적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G7 국가들이 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한가하게 논의하는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 이제는 G7 국가들이 한국에게 이 낡은 모임에 제발 참여해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처지이며, 만약 한국이 이 제안을 거부할 경우 G7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박물관의 골동품이 될 것이다. 런던의 심장부에서 열린 이 비밀회의의 결론은 자존심 상하게도 명확했습니다. 영국은 과거의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서라도 한국과의 단독 동맹을 맺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회의실을 나오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와 차가운 데이터 뒤에 숨겨진 이 딱딱한 기밀문서에는 다 담아내지 못한 뜨겁고도 처절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숫자가 결코 말해주지 않는 한국인들의 광기 어린 열정과 그들이 밤낮 없이 흘린 피와 눈물이 어떻게 이 불가능한 기적을 일상의 상식으로 만들었는지 말이죠. 일본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그리고 우리 서구 사회가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정신적 지주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회의를 마치고 총리 관저의 육중한 문을 나서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차가운 데이터의 영역을 넘어 이 괴물 같은 성장을 가능케 한 한국인들의 진짜 심장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참혹한 역사를 통과해왔기에 이토록 단단하고 무서운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이 거대한 성취의 이면에는 얼마나 처절한 희생과 끊임없는 투쟁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진 독보적인 유전자의 비밀과 그들이 세계의 정점에 서기 위해 견뎌온 피와 땀의 장엄한 기록, 그리고 그들의 슬픈 과거가 어떻게 승리의 역사가 되었는지 그 찬란한 이야기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총리 관저에서의 긴박했던 비밀 회의를 마치고 다시 옥스퍼드의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 런던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국이라는 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얽힌 기묘한 서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영국의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들이 갑자기 수백 년 전의 영광에 갇힌 빛바랜 사진처럼 생경하게 느껴지더군요. 수백 년의 긴 시간을 들여 서서히 문명의 탑을 쌓아 올린 유럽의 역사와 달리 한국은 단 70년이라는 인류사적 찰나의 시간 동안 한 민족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비극과 환희를 압축해서 통과해 왔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서울의 처참한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오직 차가운 지표와 숫자로만 분석하는 대다수의 경제학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이 낡은 사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엔의 한 조사 보고서는 이 나라의 재건은 100년이 지나도 절대 불가능하며 차라리 원조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냉혹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들은 자신들을 포기하라고 했던 전 세계를 향해 압도적인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들의 머리가 좋거나 부지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유전자 깊은 곳에 화인처럼 새겨진 지독할 정도의 결핍과 그 결핍을 기필코 이겨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들은 가난의 공포를 혁신의 연료로 바꾸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분석 자료를 다시 꼼꼼히 훑어보며 저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고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매몰되어 도장과 팩스라는 구시대의 유물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박제화할 때 한국인들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변화의 파도 속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에게 어제의 성공은 오늘의 짐이었고 오늘의 최첨단 기술은 내일이면 이미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기 어린 속도전의 배후에는 다시는 타국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게 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상처에서 기인한 강박적인 자강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일본은 평화와 안정을 즐기며 멈춰섰지만 한국은 생존에 대한 불안과 열등감을 강력한 추진력으로 삼아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저는 연구실의 불을 모두 끄고 컴퓨터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에 의지해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정밀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국가의 빚을 갚겠다며 결혼반지와 아이의 돌반지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수백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 거대한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지자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닥에 엎드려 돌 하나하나를 직접 천으로 닦아내던 무명의 자원봉사자들. 서구의 합리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이 집단적인 헌신과 열정은 사실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국가 안보 자산이었습니다. 2026년의 압도적인 반도체 점유율과 세계 1위의 방산 수출 수치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들의 피와 눈물이 응축되어 마침내 터져나온 지연된 승리의 결과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데이터는 제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가난하고 약했던 시절에 그 수치심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최고가 되고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며 연구소의 불을 끄지 못하고 밤을 지새웁니다. 오래전 옥스퍼드에서 제 제자였던 한 한국인 유학생이 제게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우리에게 1등은 선택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생존의 길입니다. 2등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지도 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 민족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그 떨리던 목소리가 2026년의 차가운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보여주는 이 믿기 힘든 속도와 파괴적인 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실이 자존심을 꺾고 일본 대신 한국을 유일한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눈앞의 경제적 이득 때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다시 재창조하며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개척해 나가는 그들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침체된 유럽과 늙어버린 G7 체제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수혈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몰락은 그들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의 경직성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의 비상은 그들이 불완전하다고 느꼈던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채찍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력의 교체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연구실의 책상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의 연대기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장식해야 할지 고민하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부상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장엄하고 눈물겨운 증명서였기 때문입니다. 잿더미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전 세계 가장 높은 곳에 꽂기까지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은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자 정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정점에서 한국은 이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들이 주도할 미래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 문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까요?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그려낼 다음 지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대하고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2026년 이후의 위대한 미래 비전과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보내는 진심 어린 찬사, 그리고 이 거대한 반전극의 최종적인 결말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2026년의 길고 길었던 분석의 대장정이 드디어 그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낡은 연구실 창밖으로 어느덧 2026년의 새로운 새벽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아직 잠든 런던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35년간 학자로서 수많은 국가의 명운을 다뤄왔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고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경제 예측서가 아니었습니다. G7이라는 낡은 시대의 종말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이 주도할 새로운 천년의 서막을 알리는 예언서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지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연구실을 소란스럽게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얼굴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한 번만 더 고려해달라며 비굴하게 매달리던 일본의 고위 관료들, 한국의 기술 없이는 국가의 안보와 존망이 위태롭다며 사색이 되어 달려온 영국 내각의 수뇌부들, 그리고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묵묵히 세계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을 옮기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교차했습니다. 2026년의 세계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과거의 낡은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모든 권력의 위계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2026년 이후의 세계는 이제 G7이라는 낡은 울타리를 과감히 넘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의 순위를 매긴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인 반도체라는 현대 문명의 혈액을 누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가? 인류의 생존을 결정지을 차세대 에너지를 누가 완벽하게 통제하는가?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질 압도적인 방위 산업의 제조력을 누가 가졌는가에 대한 냉혹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승리의 상징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했던 그 진실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생존을 위해 받아들여야만 하는 유일한 표준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상상해 봅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이 주도하게 될 미래의 풍경은
우리가 꿈꾸던 것 이상일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첨단 공장은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아야만 가동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문화적 감수성은 지구촌 전체의 정서적 기준이자 언어가 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의 청년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고, 전 세계의 천재 과학자들은 연구비를 구걸하기 위해 실리콘밸리가 아닌 서울과 판교로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과거를 그리워할 때, 한국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문을 가장 먼저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처절한 생존 본능과 무한한 열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영국 총리실에서 제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린 최종 결정은 저조차 경악하게 만들 만큼 파격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이제 G7의 존속보다 한국과의 전방위적 단독 동맹에 국가의 모든 사활을 걸기로 했습니다. 일본과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한국의 기술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만이 영국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임을 깨달은 것이죠. 런던의 최고위 관료들은 이제 사석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한국을 놓치는 것은 2026년 이후의 역사에서 스스로 퇴출당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한때 일본을 아시아의 유일한 파트너로 여기며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영국의 오만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차가운 기술이나 무미건조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35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그들의 심장 속에 흐르는 뜨겁고도 강인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 보란듯이 해내고야 마는 지독한 도끼였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꺼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는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낡은 매뉴얼과 복잡한 절차에 갇혀 혁신을 거부하고, 제자리를 맴돌 때 한국인들은 맨몸으로 거친 파도에 맞서 새로운 길을 닦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26년의 이 압도적인 승리는 단순히 똑똑한 엘리트 몇 명이 만든 유행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 매일의 삶을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소리 없이 높여온 이름 없는 영웅들의 피와 땀이 모여 만든 거대한 우주적 기적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향해 경외와 찬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나라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리석은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한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허망한 호언장담을 늘어놓지만, 이미 멈춰버린 그들의 시간은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엔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2026년은 한국이 세계의 진정한 중심임을 선포하는 해이며, 동시에 지난 100년간의 서러움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천년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우뚝 서는 위대한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바친 학자로서 이 모든 기적, 같은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장엄하게 끝이 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G7에 들어갈 자격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G7이라는 모임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거인과 함께할 가치가 있는지를 세계 앞에 증명해야 할 때이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그 누구의 허락이나 인정도 필요하지 않은 스스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여러분이 일구어낸 이 위대한 역사는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교과서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일본이 비웃고 강대국들이 외면하던 그 작고 초라했던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계를 호령하고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2026년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맛을 보았고, 이 승리의 행진은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이 이제 지구촌 구석구석을 정의롭고 풍요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전말을 정리하며 저 에드워드 헌팅턴은 마지막으로 한국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어갈 미래는 그 어떤 거대, 강대국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강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옥스퍼드 연구실에서 전해드린 2026년 새로운 G7 분석 보고서의 최종 전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자부심과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보를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 벅찬 감동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국력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승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특별 영상을 기다려 주십시오. 세계를 뒤흔들 또 다른 한국의 기밀 보고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